윤창중 정치학교가 대전에서 열립니다. 11월 24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장장 3시간 동안 열립니다. 장소는 기독교연합 봉사회관 컨벤션 홀입니다. 위치는 대전 지하철역을 이용할 경우에 서대전 내거리역 2번 출구로 나오십시오. 그러시면은 서대전 공원이 있고 그 서대전 공원과 세이백화점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는 과연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윤창중이가 여러분에게 보수 우파가 갈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윤창중 정치학교 충청권 국가 중심 세력의 총 권기 대회로 치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셜 게스트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을 맡았던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스페셜 게스트로 참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입장권은 무료입니다. 걸어오실 힘만 있으신 분은 모두 모여서 충청권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총궐기 대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전에서 뵙겠습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피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칼럼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홍보 좀 할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대전시 의회가 그 대전의 배재대학교라고 있죠. 그 배재대학교 안에 있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유일한 그 동상이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동상. 그것을 한다는 그 결의안을 채택을 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그 애국지사들의 묘를 저 좌파들이 말하는 그 친일파라는 그 낙인을 찍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장하겠다는 그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야, 정말 이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이 반대한민국적 만행이죠, 만행, 폭거. 바자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대전시 의회가 그런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충청권 이 보수 우파 태극기 애국 단체들이 22일입니다. 22일 오후 3시 대전시 의회 광장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또 22일 이어서 오후 6시부터 대전 기독교 연합 봉사회관에서 이승만 학당 교장으로 계신 그 이형훈 교수 아시죠?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의 그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도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다음 날 이번 주 토요일이죠. 24일 오후 6시부터 대전 기독교 연합 봉사회관 거기에서 왜 윤창중 정치학교 대전 그 특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사람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뭐 양분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저는 24일 윤창중 정치학교 대전에서 열리는 그 토크 콘서트에 참석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 22일에 열리는 대전 행사에도 좀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칼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외교는 한마디로 미쳤다, 미친 외교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두 개의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문재인 외교는 이거 완전 미친 외교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외교는 어떻게,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느냐, 그것을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 두 가지 뉴스. 하나는 뭐냐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대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비핵화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앞서지 말라.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 선생님이 너 이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고 아주 꼭 집어서 얘기한 그 톤 그대로 경고를 했어요. 앞으로 절대 문재인 정권의 단독 행동할 수 없다. 이게 지금 한미 관계가 어떤 상황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오죽했으면. 또 하나는 문재인 정권의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화해치유재단이라는 게 있죠. 일본이 10억 엔을 투자한다는 그런 투자해서 만든다는 그 화해치유재단을 여성가족부가 해산해 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어떤 외교냐? 대한민국의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지금 어느 상태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보여준 대표적인 경우이죠. 그런 대표적인 경우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 이후 천신만고 끝에 구축해온 그 한미일 삼각공조체제라는 거. 이 한미일 삼각공조체제라는 전통적 외교 프레임이 있죠. 그 외교적 프레임을 완전히 산산이 와해시키고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맺고 있는 공산사회주의 삼각공조체제 속으로 백기투항하겠다는 노선이죠. 지금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보수우파 국가 중심 세력이 참 기를 쓰고 반대하고 저항한 건데, 대한민국이 건국 후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해양지향국가, 그 해양지향국가로서의 노선을 완전히 헌십장처럼 버리고 북한을 매개로 이어지고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같은 진영을 형성하겠다. 그래서 대륙 지향 국가로 완전히 편입하겠다. 그 낡아빠진 좌파 수구 세력의 전형적인 그 수작이죠. 대한민국의 모든 불행은 미국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불행은 친일파가 3대에 걸쳐
떵떵거리게 살게 만든 그 구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비극은 출발했다.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의 불행은 해양 지향 국가의 외교 노선, 그 국가 방향을 그쪽으로 정했기 때문에 잉태된 것이다. 그렇게 출발한 것이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바꿔 말하면 이건 북한의 국가 정책이고 북한의 외교 노선인 거죠. 또 바꿔 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결국 지향하고 있는 그 국가 목표인 거죠. 그쪽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대륙에 편입해야 된다.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자, 문재인을 과연 탄핵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문재인을 권좌에서 끌어내야 되느냐 그 인정 그대로 놔둬야 되느냐 하는 이거 이상으로 중대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려는 거예요, 지금. 모든 문제의 출발은. 자, 문재인이가 일본과 박근혜 정권이 맺은 그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화해치유재단이라는 것을 해산해버린 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본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도록 이건 완전히 대못질을 해버린 거죠. 대못질을 꽝꽝 해버린 거예요. 자, 너 그렇다면 윤창중 친일파 아니야? 바로 그러한 그 단선적이고 그야말로 이 평면적인 그러한 이 반일 감정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참 그야말로 치명적인 저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본에 관한 한 말이죠. 특히 역사의 그 희생양이신 할머니들에 관한 한 반일적 입장에 서야만 양심적이고 지성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이 지극히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이 국가적 사회적 풍조, 그 대한민국 이 국권을 상실함으로써 그 역사의 희생양이 되신 그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마치 이 보호해 준 것처럼, 그래야만 양심적이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으로 그런 행세하는 그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러한 국가 사회적 그 풍조, 그 풍토를 악용해 가지고 재미를 보고 있는 정권이 누구냐? 바로 이 문재인 좌익 정권이라는 걸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박근혜 정권 때 일본과 맺은, 아베 정권과 맺은 위안부 합의가 정말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백지화하고 파기하고 백지화하고 재협상하라는 거예요, 저는. 문제가 있다면. 그런데 파기도 하지 않고 재협상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온갖 흠집을 잡아가지고, 네? 자신들만이 말이지 가장 양심적이고 민족적이고 또 할머니들을 보호해주고 온갖 사기를 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 이거죠. 네? 결국은 뭐냐?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것은 또다시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또 우려먹으려는 정말 얄팍한 술수죠. 정정당당하게
자, TF라는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위안부 합의를 했느냐, 그것을 조사해서 이것이 박근혜 정권과 아베 정권이 천인공노할 야합을 했다면 완전히 백지화하고 재협상을 당당하게 요구하라 이거죠. 그런데 재협상 하자는 건 아니다. 그러면 뭘 하자는 거예요? 뭘 하자는 겁니까? 인민재판소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박근혜와 아베 정권이 천인공노할 정권이다, 비양심적이고 비역사적인 정권이다 라고 난도질을 했으면 재협상 하자고 해야죠. 재협상 해야죠. 제가 재협상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재협상 하라, 이게 그게 정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아니죠, 가능한 최대한 20대 10대의 그 반일 정서, 좌파의 반일 정서, 그걸 자극하고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그 동정심을 자극해가지고 결국은 뭐 하자는 거냐, 정권 안보, 국내 정치용으로 철저히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걸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대한민국 지식인들, 이걸 알아야 되죠. 자,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모를 수 있다 합시다. 이용당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지식인들, 언론, 학자들이 이걸 나서가지고, 자, 차라리 그러면 재협상을 하자. 왜 재협상을 하지 않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냐라고 따져 물어야 되죠. 근데 혹시 친일파로 낙인 찍힐까봐. 친일파로 낙인 찍히면 신세 망치는 거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 그런 비겁한 위선적인 그 풍토를 이용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그야말로 최대한 재미를 보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위안부 합의와 이번에 또 화해 치유재단을 아예 해산해버린 겁니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위안부 합의가 정말 천인공노할 야합이다, 그러면 재협상을 요구했던데 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았고, 이번에 똑같습니다. 화해재단을 해산했다면 10억 엔을 가져가라고 해야 일본한테. 그 문제는 또 논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야. 그러면은 국내 정치적으로 철저히 우려먹으려는, 이용해 먹으려는 그 참 야비하고 얄팍한 그 술수, 거기에 젊은이들 10대 20대들이 넘어가고 민족인이 뭐 이런 거에 30대 40대들이 이 현혹되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놓고 말이죠. 정말 이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에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일본은 적으로 돌아서고 미국과도 완전히 지금 앞으로는 절대 문재인 정권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런 노골적인 이 모욕, 어떻게 보면 대단한 모욕이죠. 그럴 정도로 한미 관계가 지금 파탄이 돼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미국과 일본이라는 이 전통적 이 삼각 우호 협력 그 공조 체제에서 대한민국을 빼가지고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같은 완전히 그 공산사회주의 삼각 동맹 체제 속에 편입시키려는 해양 지향 국가에서 말이죠. 1948년 건국 7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외교 프레임을 완전히 버리고서 이 좋게 말하면 북방 삼각관계죠. 그 속에 우리가 편입하려는 이 문재인이야말로 이건 탄핵 대상이죠. 탄핵을 해야죠. 탄핵이 어려우면 그 권좌에서 끌어내리려는 분위기가
생겨야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 얄팍한 반일 감정, 그 얄팍한 반미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 아주 전형적인 정권,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야비한 정권이에요. 참 위안부 할머님들 정말 제가 볼 땐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 위안부 할머니 문제의 철저한 정치화, 네? 정말 박근혜 정권과 아베 정권이야말로 이 천인공노할 정권이란 말이지. 이걸 이라는 그 반일 감정을 촉발시켜가지고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 참 야비한 것을, 야비한 술책을 위안부 할머님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정말 알아야 돼요. 떳떳하게 재협상을 요구하라 이거죠. 그리고 치유화해재단 해산했으면 10억엔 돌려줘라 이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된 거죠. 문재인 정권의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 북한은 어떤 못된 짓을 해도 도와줘야 할 문재인 정권의 최우선 우방국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1년 6개월 동안 알게 모르게 북한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가 껴안아줘야 될 그러한 최우선 우방국이 됐어요. 완전히 대한민국은 바꿔 말하면 북한의 종속국가가 됐어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귤 2만 톤을 대한민국 군대 수송기로 갖다 바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북한을 최우선 우방국의 반열에 올려놓다 보면 당연히 중국에 대해서는 굴종적이죠. 굴종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들이 그야말로 학수고대했던 이 대륙 지향형 국가,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에 붙어야 된다. 문정인이가 말한 한반도의 핀란드처럼 러시아에 붙어야만 이 안보를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참 그야말로 덜 떨어진 인간들.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중국에 대해서는 삼불정책과 같은 종중사대주의 국가가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중국에 완전히 넘긴 게 뭐냐? 그게 외교장관 강경화의 삼불정책이죠. 국회에서. 그것도 국회에서 말이죠. 참 맹목적 반미, 반일 세력. 여기에 북한과는 어떤 경우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 좌파, 진북, 이 민족주의 세력이 한미 동맹,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를 지금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외교는 미친 거죠. 미쳤어요, 지금. 문재인의 미친 외교, 그거 하나만으로도 문재인을 탄핵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는 거죠. 필요 충분 조건이 완벽하게 저는 만족됐다고 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문재인을 끌어낼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사장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